자, 안녕하십니까. 강의 왕, 부동산의 왕, 집사자 이재봉 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 부동산 뉴스를 정확하게 읽고, 이 부동산 뉴스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9월 15일자 뉴스고요. 한국경제에서 발행한 원문을 채취했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부산하고 대구 분양권 거래가 22일부터는 못 판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전에 이제 6.17 규제 전에 김포하고 파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 앞으로는 분양권 거래가 안 된다. 거래 금지다. 금지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예전에는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거래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분양권은 팔 수가 없다는 얘기 되겠죠. 분양을 받고 분양권인 상태로 매도를 해야 분양권 거래인데, 이거를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소유권이 소유주가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매매가 됩니다. 일반 매매. 분양권 거래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느냐. 9월 22일부터 관보를 게재하고 시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부동산에서 이제 분양권 거래가,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안전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내가 소액으로 내 집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좀 더 큰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그런 기회를 썼었다면, 이제 부동산에서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건 굉장한 좀 아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번에 또 이제 같이 진행된 내용 중에 하나 더 보면, 수도권 외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매 행위 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3년이었는데 앞으로 4년으로 늘어나고요. 투기과열 지역 외지역이니까 조정 대상이겠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앞으로는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분양권 거래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제 할 수 있는 지역도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지역으로 묶이자, 이제 요런 또 기사를 또 봤는데, 조정 지역으로 묶이자 경기도 양주 화성 청약 시장에서 찬바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알아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양극화가 시작됐다. 이 청약 경쟁률이 양극화는 무엇이냐? 서울하고 이 지방도시 및 경기도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좀 발생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일단 서울에서 청약한 단지들을 보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힐스테이트 고덕신도시는 평택인데 여기가 좀 특별한 케이스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청약에 나올 것들을 계산해보면은 서울은 더 높아질 것이고 경쟁률이, 경기도나 지방도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요번에 나온 이제 22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길어져서 소유권 이전일로 변경이 되면 지방은 더 떨어질 거예요, 경쟁률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단은 지방 도시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미분양이 늘어날 겁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유, 이제 좀 걱정되는 것들이, 이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냐면, 기존에 주택을 갖고 계신, 지방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임대 시장의 교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지방 도시나 이제 외곽 지역에 이제 분양을 받아놓은 주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 시점도 잘 잡아서 매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근데 왜 3기 신도시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냐? 사전 청약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분양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올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약 통장을 쓰시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청약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높으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었기 때문에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투자를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매도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차익을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세대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대원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1주택자들도 좀 큰 평수로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질 것이고 서울은 점점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예상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부동산 뉴스를 읽어 드렸는데요. 자,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을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문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사례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또 부동산 공부 중인데 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정보, 이런 분들, 부동산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 고민 상담하고 있습니다. 02-533-4000번으로 저 집사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